올해가 되게 큰 사건이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일선 학교들 같은 경우에 고3들 수업이 되게 부실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평가원에서도 그런 상황을 일정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 6월 평가원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국어의 기본기에 충실한 방향으로 출제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국어 영역에서 기본기는 글 읽기 능력입니다. 글 읽기 능력 중에서도 특히 문장 읽기 능력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글을 읽어 나가는 능력, 그 다음에 긴 문장들을 끊어서 의미별로 파악하는 능력,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제시문마다 맨 위에 첫 번째 문장으로 등장을 하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장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글을 정확하게 읽고 자기의 생각이 더해지지 않은 상태로 주어진 글의 내용을 충실하게 읽은 뒤 문제에 맞게끔 선택지의 내용과 매칭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런 기본기에 충실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사법문항하고도 일정 정도 관련은 있는데 매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9월 평가원에 비해서는 수능에 조금 더 반영된 비율, 문제의 경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공부의 방향 역시 출제 경향에 맞춰서 기본기에 충실한 글 읽기 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항상 매년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형대로 나왔는데, 달라진 게 뭐냐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빈칸 추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에는 경우의 수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에 교재에서 우리가 바뀌면서 수학적 기납법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부터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 계속 출제되었습니다. 유평은 신유형을 던져보고 반응을 알아보는데 올해는 바뀐 교육과정 중에서 이전 교육과정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출제되었고 코로나로 인한 수험생을 배려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유형은 거의 없고 나형에서는 기존에 출제되던 빈칸 추론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수투는 오히려 전 범위가 들어가서 미분과 적분의 활용과 관련된 합답형 문제가 나올 거라 예상했으나 10년 전 유형으로 돌아가서 지수로그 함수에서 합답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일단 보통 저희가 지난 3개년, 4개년 정도를 봤을 때 보통 6월 모의평가는 좀 새로운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서 보통 여기서 점수가 좀 낮게 형성되게 되면 9월 모의평가 때 이제 그 부분의 난이도를 조정을 하고 수능까지 가는 과정을 보통 이제 중간 조절하는 과정이 많았는데, 작년부터는 오히려 6월 모의평가가 9월보다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다 미뤄 보았을 때는 오히려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6평이 조금 더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리딩에서는 새로운 유형이 없었고요. 오히려 작년 수능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왔고, 듣기 평가에서 순서가 조금 문항 순서가 조금 바뀐 부분까지만 좀 특징적이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작년 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이라거나, 또 저희가 이번 난이도를 봤을 때 새롭지 않았다는 점이 9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좀 수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쉬웠다, 어려웠다. 둘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파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쉬웠습니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첫 번째, 비문학 제시문의 길이가 되게 짧았습니다. 비문학 제시문의 길이가 짧았기 때문에 비교적 수험생들한테도 부담이 덜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늘 3점짜리로 출제되는 보기 문제, 특히 문학에서의 보기 문제가 무척이나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보기 문제 풀이 방향이 있습니다. 1번 단계, 2번 단계, 3번 단계 순서대로 파악을 하면서 보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정리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늘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들 같은 경우에는 1번의 첫 번째 방법으로만 정답을 찾아낼 수 없이 반드시 이제 2번 단계, 좌우 검증의 단계까지 가야만 정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6월 모의고사 문학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단계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늘 그렇듯이 아무리 쉽게 출제가 되더라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쉽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어렵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6월 모의평가라는 중요성,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재수생이라고 하는 신분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어려웠다라는 것은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우면은 옆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너무 어렵다 쉽다의 어떤 난이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공부해왔던 방법대로 차근차근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만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제 조금 뒤에, 물론 똑같은 킬러 문제에서는 어렵게 느껴졌겠지만은 나머지 문제에서는 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4월이나 3월이나 이래 전년도 모의고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조금 깔끔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 풀 때는 조금 부드럽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나형 수학 문제는 전년도 수능에 비하여 상당히 쉽게 출제되었고, 가형과 비교하여서도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가형에서는 주관식 문제로 출제되었던 것들이 나형에서는 객관식 문제로 바꾸어 가형 수험생들에 비하여 오답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수능에서는 주관식으로 바뀌어 난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수능 영어는 보통 난이도를 측정을 할 때 첫 번째 단어 뜻의 단어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가, 다음 두 번째 문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긴가, 세 번째는 지문의 소재가 얼마나 난해하고 좀 추상적인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6월 모의평가와 작년 수능이 많이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소재는 다를 수 있지만 문장의 어떤 구성이라거나 또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작년 수능과 거의 비슷한 레벨의 어떤 난이도를 형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의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만약 1등급 비율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번 수능이 작년보다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가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 기술제시문, 비문학 기술제시문에서 맨 마지막 보기 문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40% 정도로 난이도 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문학 제시문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인가? 주제어를 확인을 한 뒤에 그 주제어의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글 전체의 주제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각 문단별로 문장 하나씩 소주제를 찾아서 정리하는 방법.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도 문단별 소주제가 중요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3번 선택지 같은 경우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오답을 했던 32%의 학생들이 오답을 했습니다.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고, 특징점이라고 하는 중요한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을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문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K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을 찾고 다음 K 플러스 한 번째 프레임에서 같은 특징점을 찾는다. 무슨 말이냐면 기억에서도 특징점을 찾고 니은에서도 특징점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선택지에서는 기억에서 특징점을 선택하고 그 차이를 계산하여 니은을 보정하겠군. 어떤 차이점을 계산하는지도 안 나와 있거든요.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읽고 매칭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선생님이 늘 강조하죠. 주관을 넣으면 안 됩니다. 주관을 넣어서 특정한 문장을 자기의 관점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늘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함정들을 이렇게 3번 선택지에서 정리를 했고요. 특히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2번이 정답이거든요. 정답 선택지 다음 선택지에 함정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출제자들이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항상 선택지를 읽고 제시문의 내용과 매칭을 시킬 때는 주어진 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정오를 찾으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함정에 빠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번에 나왔는 것 중에서 20번하고 저는 30번을 보고 싶은데, 2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도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환 등비 급수 문제거든요. 요 도형 문제는 대체로 보면 상과 함수나 아니면 이제 닮은꼴을 이용해서 나왔는데, 요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도형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0번 같은 경우에는 여태껏 없었던 미분 계수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자극한 우칸이었는데 거기에서 절대값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균값의 정리인지 아니면은 이제 미분 계수의 문제인지 요게 구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안 느껴졌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문제, 그러니까 바로 합성함수의 도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봤으면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뭐 해드리냐면은 중학교 과정 도형 문제 있죠. 요거는 꼭 한 번 더 정리할 거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다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개념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문제 자체가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그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관계식을 묻는 문제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자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는 30번 문항으로 경계점을 기준으로 바뀐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는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나형 30번 문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고민해서 푼 학생들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분 가능성은 우선 연속성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고 경계점을 기준으로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를 각각 구하여 그 값이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2차 함수의 선 대칭성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한 접근을 하면 보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난이도를 EBS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31번 문항이 지금 가장 높은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직접 연계가 된 지문이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 고3이라거나 수험생들이 EBS 연계 교재에 대한 대비가 많이 안 돼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6월 모의평가 때는 31번 문항이 똑같이 직접 연계인데 많이 어려웠고요. 근데 수능에서는 오히려 비연계 문항이 고난도로 나왔던 걸 봤을 때 이번에 6월 모의평가에 연계 체감이 안 된 사람들도 좀 많이 준비를 하게 되면 수능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31번 빈칸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글의 주제를 파악해서 묻는 게 아니라 맥락을 보고 또 질문 내용을 얼마나 잘 요약을 해서 좀 더 객관적인 형태로 질문을 보는 연습이 필요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빈칸을 학생들이 몇 개의 키워드에 근거해서 지문의 요지만 파악을 하고 답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번 문제처럼 예시에 대한 사인이 딱 시그널이 터져 있는 지문들은 전체 요약을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문제를 읽고 옆에 가능하면 서머리를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0학년도, 19학년도, 18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들을 분석을 해보면 수능에 출제된 작품들 또는 비문학 제시문의 장르들, 그 다음에 6월, 9월 모의평가 제시문들을 살펴보게 되면 6월 모의평가의 내용들이 수능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6월 평가원을 기초로 해서 약간의 어떤 난이도를 조절을 하기 위한 약간의 실험적인 어떤 문제들 또는 연계교재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다른 어떤 외부 제시문에서 출제를 하는 경향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경향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6월 평가원의 장르적 특징, 제재적 특징 이런 것들이 수능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사회 제시문에서는 경제 제시문이 2년 연속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제시문보다는 방금 이번 6월 평가원에서 나왔던 특허법 관련 법 관련 제시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철학 관련 제시문도 역시 마찬가지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작년, 재작년 지속적으로 이제 서양 철학 쪽이 출제가 되었었던 걸로 봤을 때 올해는 동양 철학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 제시문이 출제가 됐고 아마 9월에는 과학 제시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수능에서는 기술 제시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과학, 기술, 과학 이렇게 6, 9 수능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재작년 경우에는 기술이 출제된 다음에 과학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역시 과학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기술 제시문이 수능에서 2년 연속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올해는 6월 모평을 반영을 해서 기술 제시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연계 교재에서 특히 비문학 제시문 쪽에서는 동양 철학, 그 다음에 법 관련 제시문, 그 다음에 기술 관련 제시문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놓고 어떤 용어나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6월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6월 모평은 신경향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모평 문제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빈칸 추론 문제 있죠, 그죠?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 반드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0번 같은 경우에 금방 했듯이 기본적인 개념을 다 체계적으로 해놔라겠다,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하나의 개념을 새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 루트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지금 이제 2단계 넘어가면은 수능 완성을 한다, 그죠? 그러면 수능 완성을 하면서 개념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를 풀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면서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모평은 기존 수능에 비하여 문제의 구성이나 내용이 완성적이지 못하고 난이도가 좀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한다는 정도로 활용되면 좋겠고, 9평이나 수능이 6평보다 어려워질 확률이 높으니 출제된 유형 중에서 보다 어렵고 중요한 개념을 묻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바뀐 수학 영역 중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의 문제들을 신경 써서 공부해야 합니다. 네, 6월 모평이 경향이나 유형의 입장에서는 수능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은 이번에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작년을 미뤄봤을 때는 수능의 난이도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6월 모의평가가 조금 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체크해야 될 요소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EBS 연계 체감이 얼마나 됐느냐에 대해서 자기에게 솔직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직접 연계나 간접 연계에서 체감이 좀 안 된 학생들은 이번에 새로 나온 수능 완성을 포함한 3권의 연계 교재를 빠르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 난이도의 측면에서 유형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장의 해석이 얼마나 정확히 되었느냐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모르는 게 많았느냐, 이 두 가지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학습법을 갖다가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해석이 좀 더 중요시 되는 것이 지금 수능 영어에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문장을 직독직해를 할 수 있는지를 이번 모의평가로 평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